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제가 좀 멀리 좀 다녀온다고 이번 주는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시장은 잘 흘러갔고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반등 중이에요. 유로존도 반등이고 상해도 반등했고 코스피도 반등했고 코스닥도 반등했죠. 현재 글로벌 시장은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자, 안전자산을 보면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아직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천장을 형성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저는 여기서부터 지금 달러 인버스를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일단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달러가 상승을 시작하면 손절하고 나와야겠죠. 자, 원도 지금 현재 좀 약간 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이상이 되면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개입하지 말라고 또 IMF에서 경고하고 있죠. 일단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달러나 원의 흐름은 지금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력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위안도 그렇고. BDI도 지금 현재 반등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예전 대비해서는. 자, 유가도 지금 안정되고 있고, 유가가 안정돼야 됩니다. 지금 공급을 줄이겠다고 해버려서 급등세가 나오긴 했는데 다시 돌리고 있죠.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가 잡힐 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금도 지금 그렇고 지금 DXI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요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야 돼요. 선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 침체가 끝나고 반등된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요게 가장 빨리 그 체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여기 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일단은 뭐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흐를 거라고 얘기 드렸던 게 그대로 흘러갔고 아마도 이게 이제 최종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악재가 없다면 여기서 하락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 중입니다. 예상했던 라인이죠. 이번 주 글로벌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테슬라, 넷플릭스 등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실적은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당연히. 넷플릭스는 뭐 광고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고요. 주택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얼만큼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이게 또 주택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잘됐다. 연준이 긴축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좀 보시고 중국 GDP가 발표되죠. 중국 GDP가 얼만큼 꺾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엔화 시장 개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엔화도 지금 약간 원화랑 똑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엔화 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F가 경고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라고 하면 학을 떼죠. IMF가 이길 수 없는 싸움 말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게오르기바 총재가 이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강세로 추락하는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근데 저는 좀 이런 게 이해는 안 돼요.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과연 이게 미필적 고의는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을 더하면 또 누가 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달러 강세. 지금 중국이 추월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되고 그거에 가장 좋은 건 인플레이션 유발이고 달러를 강세화시켜서 돈을 빨아당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매우 여겨진다. 그리고 한국 외환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이 다시 외환위기를 겪는다.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외환 보유액을 보면 저거는 그냥 낭설이라는 게 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 허장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걱정하지 않는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라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2달 연속 줄었답니다. 아까 DXI 보셨죠? 이게 뒷받침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거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JP모건이 얘기했답니다. JP모건은 대표적으로 공매도 친 애들입니다. 지금 잔뜩 공매도 해놓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죠.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얘들아. 빨리 팔어. 라는 겁니다. 공매도를 해두고 이런 기사를 내므로써 사람들이 팔면 그걸 사서 상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겠죠. 이런 양아치 애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신라젠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신라젠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신라젠의 포트폴리오나 얘들의 청사진 그런 것들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오를까요? 신라젠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보통 거래 재개가 되면 하락하는데 왜 시장에 관계없이 별도로 움직일까요? 코스닥이 하락해도 오르고 코스닥이 상승해도 오르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별도의 세력이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상증자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시를 보면 그 당사 대주주 등은 신라젠의 자금 조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확약하였다.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굳이 원성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 신라젠 투자조합 1호 얘들은 신라젠을 거래 재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빠질 거예요. 빠지는데 언제 빠지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호예수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2025년까지 보호예수를 걸었어요. 근데 250만 주가 11월 12일부터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12월 12일에는 370만 주 이렇게 쭉쭉쭉 지금 한 달 간격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이 10월 17일이니까 한 달간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버행 이슈로부터. 자, 그래도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거래재개 첫날에 보면 기관계가 220만 팔았어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로 보입니다. 저는 공매도로 보여요. 공매도를 했다. 왜냐하면 신라젠이 거래재개가 되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공매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날 그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외국인이 폭발적인 매수를 했고 이 폭발적인 매수는 이 대차 상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차 잔고가 1200만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사야 된다면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죠. 여기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상한가를 몇 번을 더 간다면 만약에 그럼 진짜 공매도 애들은 지금 투매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사는 게 투매인 거예요. 공매도는 매수하는 게 투매다. 2달 정도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전 신라젠 주주고 현재는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라서 지켜볼 예정이에요. 지금 이슈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이 폭발했죠. 날파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신라젠이라고 검색해봤어요. 왜 검색을 해봤냐면 자, 제가 이 썸네일을 찾으려고 제 영상의 썸네일을 찾으려고 신라젠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신라젠 현실주의자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신라젠을 검색하면 전부 다 막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전부 다.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슈가 발생했다는 거고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건 시장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중심이다. 신라젠이 뭐 튼튼한 회사다, 뭐 미래가 밝은 회사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이슈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팩시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팩시백. 예, 팩사백인데 이거조차 모르는 애들이 지금 막 지금이라도 올라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군 뭐 3연속 상한가를 미리 축하한다 뭐 이런 설레발도 치고 있고요. 5연상호 거래 정지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도박꾼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공매도 상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GMC 뭐 이런 그 게임스탑 이런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걔들도
공매도 세력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라젠도 이렇게 많은 공매도 수량이 있는데 이게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날파리들이 많고 개미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럼 그게 계속 급등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젠이 지금 거래 재해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얘가 상장 폐지된다는 이슈는 없겠죠. 그래서 작전 세력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라젠에 대한 뭐 향후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발표하겠죠. 발표하겠죠. 근데 지금 최악을 맛봤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최악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래 재개되자마자 팔지 않았어요. 상가 갔는데 2연상 정도 갈 때까지는 그냥 놔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올라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장이 계속 횡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별 종목 매매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중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라젠이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바이오 쪽에 투심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이 고꾸라져도 바이오는 올라갈 확률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을 말씀드렸고 이 일정에 맞춰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바이오가 연말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까지는 바이오 일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바이오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 게임주 이런 것들은 잘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